저희 어머니께서 목돈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 라고 저에게 실제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목돈 굴리기 상품은 발행어음과 금리형 ETF가 아닐까 라고 바로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금리형 ETF와 발행어음이 은행 예금보다 좋은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고 쉽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아주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질문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리형 ETF, 발행어음 추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2가지는 무엇이 더 좋을까요? 비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목돈 굴리기 끝판왕을 한번 가려보겠다. 발행어음과 금리형 ETF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고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꿀팁까지 함께 챙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3의 방법까지 이 김잔잔이 오늘도 매우 쉽게 그리고 아들처럼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행어음과 금리형 ETF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기준, 3번의 라운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입출금이 자유로운가?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6개월에서 12개월 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예금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죠? 강한 중도 해지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이자를 3% 만기를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0.1%, 0.01%대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금리형 ETF와 발행어음은 어느 정도 입출금의 자유가 있을까? 먼저 금리형 ETF는 만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다, 즉 자유롭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넣어놨다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 발행어음과 같은 경우는 만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부자유한 게 있어요.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이 묶이는 만큼 어떻죠? 이자가 높습니다. 즉 돈이 더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날에 금리형 ETF와 발행어음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시면은 발행어음 쪽이 조금 더 이자율이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행어음 측에서 할 말이 더 있다고 합니다. 발행어음이 억울했나 봐요.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들어보니까 나도 나름대로 자유롭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은행은 만기가 대부분 표준으로 6개월, 1년, 최근에는 한 달짜리 이런 적금, 예금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만기의 단위가 큼지막하다, 그리고 대부분 은행에서 정해놨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유하고 답답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만기를 일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일, 34일, 159일, 365일 이내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직접 디테일하게 만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결혼 스케줄이 있다거나 여행 스케줄이 있다거나 내 집 마련 스케줄이 있다거나 목돈이 나갈 스케줄이 있는 분들은 이 목돈 스케줄에 맞춰서 자유롭게 딱 하루 전까지 만기를 설정해서 이자를 촘촘하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발행어음이 돈이 묶인다고는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많이 줬죠. 그래서 쓸만해 보이나 싶기도 하는데요. 발행어음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은 그것도 좀 감수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은행은 중도 해지 시에 바로 계약 해지 하면서 날강도로 돌변합니다. 페널티를 강하게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발행어음은 어떻냐? 대부분 약정 수익률의 50%를 보장합니다. 증권사마다 살짝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표준적으로는 50% 정도는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짜리 발행어음에 들었다가 중도에 해지를 해야 될지라도 2%는 보장을 해준다. 그런데 2%는 어떻죠? 거의 은행의 파킹 통장급 이율은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주는
그 통장만큼의 이자율은 보장해준다. 은행처럼 냉정하진 않다. 좀 따뜻하다. 라는 측면에서 금리형 ETF 분명히 만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어음의 경우 입출금이 부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만기 선택 자체를 애초에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고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페널티를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자율 자체가 높다. 이자율 높으면 장땡 아닙니까? 발행어음도 나쁘진 않다. 어찌됐든 은행보다는 금리형 ETF나 발행어음이 낫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발행어음과 금리형 ETF 비교해서 첫 번째, 입출금이 자유로운가?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라운드 2로 이자를 어떻게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을 주는 방식에는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있습니다. 고정금리 방식은 처음 약정할 때의 이자율이 고정이 된다는 것이고, 변동금리는 시중의 이자율이 변동됨에 따라 이자율도 주기적으로 바뀌어서 적용된다 라는 게 변동금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표가 한국의 기준금리 표거든요. 시장금리라고 볼 수 있는 기준금리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변동이 된다는 것인데, 고정금리의 경우는 한 시점에 계약 시점에 딱 고정이 돼서 이 금리로만 쭉 간다는 것이고요. 변동금리는 이 변동에 따라서 이자율이 계속 바뀌면서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김잔잔의 막간 경제상식 알려드리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어떤 시기에 어떤 금리가 유리할까 보시면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하면 변동금리가 유리하겠죠. 왜냐면은 금리가 이렇게 앞으로 올라가는데 고정금리에 맞춰놨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받을 때 나는 낮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든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변동금리가 유리하고요. 반대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겠죠?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겠죠. 보시면 내 금리는 고정되어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남들은 금리를 낮게 받을 때 나는 계속해서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김잔잔의 짬에서 나오는 팁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별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왜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곧 있으면 내려간다더라, 올라간다더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금리의 방향을 두세 번만 제대로 맞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만큼 금리는 미국에서 정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추측은 다들 하지만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앞으로 오를까 내릴까를 예측해서 결정한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이 두 개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인의 취향, 나는 끝까지 예상할 수 있는 금리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금리 가는 거고, 아니면 나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변동금리 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운까지 좋아서 아다리가 맞는다면은 나는 더 큰 수익을 얻는 거고. 그래서 금리형 ETF와 발행어 이자 지급 방식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금리형 ETF는 변동금리에 속합니다. 즉 이자율이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상품이다. 제가 지난 금리형 ETF 2탄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일 CD금리와 코퍼금리라는 것들이 오피셜로 온라인에 공시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증권사 직원이 공표된 이자율을 보고 매일매일 이 이자에 맞춰서 이자를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발행어음은 어떻죠? 고정금리에 해당합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이자가 확정된다. 그래서 이런 구독자님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2개월 전부터 제가 발행어음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이때 김잔잔 유튜브를 보시고 바로 실행한 구독자님께서는 한국투자증권 5.2% 발행어음에 가입을 완료했다,
그런데 현재 이자율을 보니까 4%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요 분은 5% 계속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5%는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그런 이자율인데 굉장히 잘 캐치하셨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돈이 되는 적재적소의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일단 구독 한번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이어서 계속 시청해 주셔야 나중에 까먹지 않고 영상 계속 받아보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발행엄과 금리형 ETF 차이점 비교하고 있고요. 첫 번째, 입출금이 자유로운가, 두 번째, 이자를 어떻게 주는가 살펴봤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절세할 수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어음과 금리형 ETF는 모두 동일하게 세금이 15.4%, 예금과 배당금 세금과 동일하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조차도 내가 절세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절세계좌 3대장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SA 계좌, IRP 계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김잔잔 채널에서 일목요연하게 시리즈로 다뤄드렸다는 점, 이 영상 끝나고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래서 금리형 ETF 같은 경우는 일단 절세계좌 3대장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행어음의 경우는 절세계좌 3대장에서 모두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김잔잔의 실전 꿀팁 들어갑니다. 금리형 ETF를 또 절세가 된다고 해서 절세계좌에서 바로 이용하시게 되면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입출금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금리형 ETF의 장점 자체가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것이었는데 입출금이 제약이 걸려버린다. 예를 들어서 ISA 계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은 입출금이 어렵죠. 원금까지는 뺄 수 있지만 원금을 뺀다고 해도 한도가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제가 이것도 영상에서 다뤄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나 IRP의 경우도 55세까지는 출금을 하는데 좀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김잔잔이 팁 드리자면은 만약에 절세계좌에서 절세를 하면서 금리형 ETF를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안전자산 개념으로만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일부분 하고 안전자산 중 일부분을 금리형 ETF로 가져가는 정도로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절세계좌에는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김잔잔의 꿀팁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행어음과 금리형 ETF의 차이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점들을 토대로 활용법에 대해서 그리고 꿀팁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활용법은 사실 이미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저에게 질문을 주셨다고 했죠.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비상금 혹은 1, 2년 묵혀도 되는 돈, 이 정도로 분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비상용 목돈은 금리형 ETF를 사용하셔라. 왜냐? 이것은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행 예금처럼 묵혀둘 1, 2년 묵혀둘 목돈은 은행 예금 대신에 발행어음을 사용하셔라.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의 대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같은 경우의 수는 무시합니다. 이러한 활용 목적이 먼저가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꿀팁 얹어 드리자면은 이것은 제가 실제로 재테크를 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비상용 목돈 자체는 여행을 추후에 갈 거라고 하면서 그 여행 자금을 정확히 언제 인출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비상용 목돈으로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형 ETF로 넣어두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여기 단서를 다셨습니다. 대략적인 여행 스케줄은 있다. 대충 한 몇 월 정도의 여행을 갈 것 같다. 요런 단서를 다셨어요. 요런 단서가 있다면 어떻죠? 발행어음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다. 발행어음 어땠죠? 입출금이 부자유하지만 일 단위로 자유로운 만기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1, 2년 정도 묵혀둘 돈은 예금용으로 길게 만기를 잡아서 발행어음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행 갈 돈, 대략적인 일정을 알고 있는 여행용 목돈은 또 따로
발행어음을 하나 더 가입하면 되는데요. 발행어음이 계좌당 뭐 한 개만 만들고 이런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어음은 여러 개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를 달리해서 길게 하나 만들고 대략 몇 달 정도만 이런 식으로 만기를 달리해서 여러 개의 발행어음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방법으로 발행어음을 여러 개 가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저희 김잔잔의 실전 재테크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 직접 소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죠. 금리형 ETF, 발행어음 무엇이 더 좋을까? 라고 따지면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생의 팁과도 같습니다.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죠. 하지만 서울에 가는 방법이 동쪽만이 정답이 아니죠. 강릉에 사는 사람에게는 서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게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선택지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형 ETF와 발행어음 확실히 무엇이 우월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적절한 중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요렇게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난 여기까지 설명드려봤는데 그래도 이 둘 다 뭔가 마음에 안 든다. 혹시 또 다른 제3의 대안은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도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발행어음과 금리형 ETF 각각의 장단점을 오묘하게 짬뽕해 놓은 발행어음형 CMA 통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언급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살펴보니까 두 개의 질문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발행어음과 발행어음형 CMA 통장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CMA 통장은 대중적인데 발행어음 자체는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발행어음과 금리형 ETF 그리고 CMA 통장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이 김잔잔이 쉽게 꼼꼼하고 일목요연하게 다뤄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오자마자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더불어서 옆에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야 가장 빠르게 유익한 정보 얻으실 수 있겠고요. 오늘도 영상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기분 좋게 또 빠르게 영상 업로드 해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